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조가 발표할 내용이 되겠고요. 지각의 변화에서도 풍화로 만들어진 토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화작용이란 무엇이냐면 지표의 암석이 잘게 부서지거나 물 또는 공기와 반응하여 성분이 변하는 과정을 풍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풍화작용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이 어는 작용, 식물 뿌리의 작용, 그리고 지하수 용해의 작용. 그러면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암석이 잘게 부서지거나 혹은 그 암석의 성분이 변한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물이 어는 작용부터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물이 얼게 되면은 지표의 암석이 잘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자, 아마 다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페트병에 물을 넣고 냉동실에 얼리게 되면은 페트병의 크기,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자, 이것을 이용을 한 것인데요. 생활 속의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암석에 물이 스며들어갑니다.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물이 얼겠죠? 그러면 부피가 커지겠죠. 암석이 쪼개지게 되겠네요. 자, 이래서 큰 암석들이 쪼개지게 되겠고요. 자, 그것들이 또 쪼개질 수 있겠죠. 또 쪼개질 수 있겠죠. 이렇게 암석이 잘게 부서지기도 합니다. 풍화작용의 종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식물 뿌리의 작용인데요. 식물 뿌리의 작용을 통해서도 암석이 잘게 부서질 수도 있어요. 자, 암석 틈 사이로 식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뿌리가 뻗어지게 되고요. 얘네들이 커지게 됩니다. 암석을 쪼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암석이 잘게 부서지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지하수의 용해 작용인데요. 지하수는 지하에 흐르는 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용해는 녹이는 거예요. 자, 석회암지대 예시를 들을게요. 석회암지대에서는 지하수에 의한 용해 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동굴과 같은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물과 반응하여 성분이 변했죠. 자, 그러면 지하수의 용해 작용을 통해서도 풍화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풍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풍화작용이란 지표의 암석이 잘게 부서지거나 그리고 물 또는 공기와 반응하여 성분이 변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자,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요. 첫 번째 이 실험 장치에는 석회암 조각과 증류수를 넣고요. 두 번째는 석회암 조각과 묽은 염산, 세 번째는 석회암 가루에 묽은 염산을 넣어주었습니다. 즉, 넣어준 액체를 달리 했고요. 그리고 넣어준 것이, 그러니까 석회암이 조각이냐 아니면 가루이냐에 따라서도 실험을 달리 해 주었네요. 지금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암석의 표면적, 그리고 산성물질과 반응했을 때 혹은 중성물질과 반응했을 때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암석의 대표 석회암을 넣었습니다. 암석 중에서 그냥 석회암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석회암이 성질이 변하게 되면 풍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지금 저울을 통해서 무게를 잴 거예요. 자, 무게를 쟀더니 첫 번째는 이 증류수를 넣기 전에 이 질량은 60g이었대요. 그런데 증류수를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잘못 얘기했는데 석회암 조각을 넣고 그 다음에 증류수를 넣은 바로 그 직후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60g이었대요. 시간이 흐르고 다시 질량을 측정을 했더니 똑같이 60g이었대요. 자, 두 번째 실험은요. 석회암 조각에 묽은 염산을 집어넣고 질량을 측정했더니 얘도 처음에는 60g이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질량을 쟀더니 58.0g이 됐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측정했을 때, 즉 석회암 가루에 묽은 염산을 넣었을 때 동일하게 60g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측정했더니 56.7g이 됐어요.
자, 세 실험 중에서 세 번째 실험이 가장 질량 변화가 컸네요. 가장 반응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풍화 실험이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다르길래 풍화작용이 잘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요 두 가지 실험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실험을 먼저 보게 되면은 무엇이 다를까요? 석회암 조각이라는 면에서는 두 개가 같지만 증류수 그리고 묽은 염산, 어떤 액체를 썼느냐에 따라서 어떤 액체에 이 암석을 담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죠.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정보. 석회암의 경우에는 산성물질, 즉 산성비와 반응할 때 잘 일어난다. 묽은 염산은 대표적인 산성물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석회암의 경우에는 산성물질과 반응하게 되면, 즉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 더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 두 개의 실험이에요. 자, 무엇이 다를까요? 묽은 염산 50g인 거에서는 같은데 조각이냐 가루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즉 표면적이 다르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암석을 보도록 할게요. 같은 부피의 암석이에요. 자, 그런데 표면적, 표면에 있는 이 넓이를 구하게 되면은 얘가 훨씬 더 넓게 됩니다. 자, 표면적이 넓은 것은 가루겠죠. 얘네를 또 쪼개고 잘게 쪼갠 게 가루잖아요. 그래서 가루가 되면 될수록 표면적이 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표면적이 증가하면 풍화가 잘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풍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 만약에 석회암이라면 산성비와 반응할 때 잘 일어난다. 산성물질과 반응할 때 풍화작용이 잘 일어난다. 그 다음에 표면적이 커지게 되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양의 생성입니다. 자, 조금 전에 봤듯이 암석의 풍화작용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요, 성분이 변하여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됩니다. 이것을 토양이라고 합니다. 자, 생성 과정을 간단히 볼게요. 암석이 풍화되어 잘게 부서진다. 자, 이게 잘게 부서지게 되면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식물이 자라다 보면은 더 흙이 식물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생물 활동이 매우 활발한 층, 그리고 굳이 2층을 나누면은 뭐 빗물에 녹은 물질이 쌓여 만들어진 층, 그 다음에 풍화로 돌조각과 모래, 그 다음에 풍화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암석의 층,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토양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토양은 침식, 도시개발 등으로 유실될 수 있고 이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유출이나 공장 폐수, 산성비 등에 의해 오염되기도 한다. 토양은 매우 귀중한 중요한 자원이다. 유식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된다. 자, 이거는 환경보존, 환경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죠. 토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토양에서 자라난 식물들 우리가 먹고 살죠. 그리고 저는 육식인데요. 저는 육식을 좋아하는데요. 식물 안 먹어요. 라는 사람들도 동물들은 뭘 먹어요? 네, 예를 들면 소는 풀 먹죠. 그러면 내가 소고기 먹고 싶으면 풀을 먹고 자란 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풀이 있어야 되겠죠. 토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잠시만 언급했어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암석이 잘게 부서지거나 물드는 공기 등에 의해 성분이 변하는 과정을 풍화작용이라고 한다. 암석이 오랫동안 풍화를 받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되는데 이를 토양이라고 한다. 자, 4조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열심히 발표 준비해주세요. 수업 시간에 볼게요.